진짜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집값이 폭락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합니까? 실제 최상급지에서 가격이 하락되어 있는 게 아니죠. 잠시 조정을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저항에 걸리고 에너지의 축적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거래는 지금보다 더 급감한 상황에서 금액이 상승될 수밖에 없을 거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요즘 뉴스 매스컴들을 보게 되면 최상급 지역 일대의 아파트 가격 하락에 대한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해당 기사에 나와 있는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실제 실거래가가 하락하고 있는지, 만약 하락한다면 그 원인과 진실은 뭔지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한국경제의 2023년 12월 3일 뉴스 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파구 심상치 않다. 24억 아파트 한 달 뒤에 매매 가격 보니 하락했더라. 이런 기사입니다. 자, 잠실주공, 가락주공 등 재건축이 된 서울 송파구에 유독 대단지가 많습니다. 부동산 경기 흐름에 따라 아파트 거래와 가격 변화가 빨라서 시세 파악의 바로미터라고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최근 송파구 주요 단지의 거래가 크게 줄고 가격 하락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지난달 이후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거래가 크게 줄었는지도 한번 이따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데이터 업체인 호갱노노에 따르면 잠실 엘스의 전용 면적 84 타입은 지난 10월 평균 매매 가격이 22억 8천이었는데 9월 달에 24억 1천만 원, 1억 이상 내렸다라고 합니다. 자, 5월부터 이어진 상승세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파악한다. 이런 기사입니다. 거래량은 가격 상승기인 8월에 13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에 9월 6건, 10월에는 4건에 그쳤다라고 합니다. 지난달 실거래가는 아직 한 건도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엘리트라고 해서 잠실의 핵심 지역의 아파트, 잠실 엘스, 리센치, 트리즘. 자, 이 가운데 리센치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리센치 전용 84 타입 평균 거래 가격은 9월 달에 25억 4천만 원이었는데 10월 달 24억 6천만 원으로 상승세가 꺾였다. 이런 기사입니다. 자, 이 기간 거래량은 각각 3건, 2건에 불과했고 트리지움은 전용 84제곱미터 평균 매매 가격이 22억 8천만 원에서 22억 6천만 원으로 떨어졌다라는 내용이고 거래량도 7건에서 3건으로 줄어들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잠실동에 있는 주요 단지 84 거래량이 많아 아파트 시세 파악의 주요 지표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잠실 엘스만 4,042가구에 달합니다. 자,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하락장을 가장 먼저 깨고 올 상반기 반등에 나선 것도 이들 단지였기 때문에 이 단지의 실거래가를 기준 삼아서 기사화한 겁니다. 자, 전체 가구가 9,510가구에 달하는 가락동 헬리오시티에서도 거래 급감과 가격 정체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9월부터 지난달까지 20억 8천만 원 선에 머물고 있고 거래량은 8월 18건 정점을 찍은 뒤 10월 2건, 지난달 1건으로 거래 가뭄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의 자료는 제가 8월 달에 강의했던 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당시에 제가 뭐라고 강의를 해드렸냐면, 자, 자산시장에는 항상 파동 에너지에 따라 가격이 움직인다라고 말씀해드렸습니다. 자, 그 파동 에너지는 수요의 심리에 따라 에너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그 수요 심리는 거래량 기반에서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따라서 거래량이 감소되면 수요 심리가 떨어진 거고요. 거래량이 증가되면 수요 심리가 개선됐다라고 파악할 수 있겠죠. 자, 집값이 상승할 때 이 상승 주기의 파동은 수직 상승하지 않는다. 상승하다가 에너지를 크게 발산을 한다면 에너지를 축적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 기간은 뭡니까?
상승장에서도 잠시 조정, 일시적 조정, 일시적 하락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주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드렸죠. 에너지를 축적해야 에너지를 또다시 크게 발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어느 정도 축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또 방출하는 그런 시기가 찾아와서 집값이 다시 상승한다. 그래서 이 추세 방향을 좀 읽어야만 합니다. 추세적 방향이 상승 주기에 있다라고 한다면 잠시 일시적 하락이 나오고 일시적 조정을 보고 있는 건 이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방출해 놨기 때문에 에너지를 축적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조정을 보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었죠. 자, 그리고 항상 이 파동 에너지에는 저항선과 지지선에 도달하면 수요의 심리가 저하되거나 개선이 된다. 그리고 거래량이 동반이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해드렸죠. 자, 따라서 이 저항선 구간에 도달하면 수요의 심리는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저항선이라는 건 한번 가격을 찍었던 선이기 때문에 그 금액대 선을 뚫고 돌파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수요의 심리가 훨씬 더 많이 크게 작용됩니다. 따라서 저항선이라는 구간은 저항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그러면 요 금액대 선까지 도달하면 거래가 급감하면서 심리가 잠시 저항을 보면서 또 위축되는 그런 구간에 가격이 돌파되지 못하고 이탈을 하는 상황으로 간다 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죠. 또 반대로 이 저항선을 뚫고 돌파 매매가 나오게 된다면 수요의 심리가 다시 개선이 돼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다시 집값이 상승하는 그런 구간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보시는 모습은 하락 주기의 이런 자산의 파동 에너지를 보시는 거고, 반대로 상승 주기의 파동 에너지는 요 반대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영상도 8월 달에 제작했던 강의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판서의 내용들을 제가 캡처해서 가지고 와봤는데, 이 당시에 제가 강의했던 내용은 부동산 반등하고 상승하는 데 있어서 구간을 총 4가지 구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고, 상승 주기에는 금액, 가격이 이렇게 상승될 거다 말씀해드렸었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모든 아파트 가격은 이 기준마디 구간까지 전부 다 회복될 거다. 그래서 이 기준마디 구간이라는 건 전고점 대비 80에서 85%에 형성되어 있는 가격대 구간이라고 보셔야 되고, 이 구간은 대량 매집된 구간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졌던 구간이 이 금액대 수준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계속 거래가 터지다 보니까 에너지에 따라서 수요의 심리가 또 계속 개선이 되다 보니 가격이 상승이 돼서 85에서 90%까지 또 가격이 상승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평균 아파트 가격이 85에서 90%까지 상승될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해드렸었습니다. 다만 1차 저항선 구간이 있습니다. 그 1차 저항선 구간은 전고점 대비 90%가 1차 저항선이다. 자, 앞에서 제가 말씀해드린 것처럼 저항선에 도달하면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되죠? 저항을 받기 때문에 90% 이상 돌파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 그러면 요 정도 금액대 수준에 도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 기준마디 구간보다 거래량이 급감해질 가능성이 있겠죠. 당연한 거죠. 심리적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에너지가 엄청나게 방출됐죠. 자, 기준마디 구간 80%에서 90%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 많은 에너지를 발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잠시 조정을 볼 수밖에 없는 구간이 찾아온다. 따라서 90%까지 이렇게 도달하면, 여기 돌파하지 못한다면, 90%를 초과해서 돌파하지 못한다면 자꾸 90%에 이탈하면서 다시 85% 수준까지 거래가 이어지는, 잠시 조정을 보는 그런 구간들이 찾아온다 말씀해드렸고요. 또 이 90%가 초과돼서
저항선을 뚫고 돌파 매매가 나오는 구간, 그 구간이 정고점 대비 90%에서 정고점, 요 구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고, 이 구간은 펀더멘털이 좋은 핵심 지역 일대 아파트들은 전부 다 90%에서 정고점 요 사이 때까지 금액이 상승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려 왔었습니다. 그래서 90%가 넘어가서 가격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돌파 매매가 나오면 요 저항선 구간은 지지선 역할로 바뀌게 되면서 심리가 개선이 된다. 따라서 심리가 개선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가 다시 방출되면서 집값이 상승으로 이어지는 상황으로 갈 겁니다. 다만 90%가 넘어가는 아파트에서는 이 정고점에 도달하는 순간 이 정고점은 2차 저항선 구간이라고 말씀해드렸고, 또 이 저항선 구간에 도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리적 위축이 생기면서 또 조정을 보는 시기가 찾아올 겁니다. 1차 저항선보다 2차 저항선에 도달했을 땐 거래가 더욱더 급감해질 거다. 그래서 거래가 급감한 상황에서 정고점까지 올라간다면 여기서 또 저항을 맞아서 이탈을 하죠. 이탈을 하는 대신에 이 정고점 90% 밑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건 어렵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95에서 정고점 요 사이에서 계속 거래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나타날 겁니다. 자, 그리고 신고가가 나오는 아파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신고가가 나오는 아파트는 서울의 가장 핵심 지역 일대 신축 아파트와 재건축 아파트라고 제가 지칭을 했죠. 그러니까 강남 3구 용산 지역 일대에는 전부 다 신고가가 나온다라고 말씀해드렸고, 이 신고가는 윗꼬리 구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가가 나오되 거의 거래 없이 신고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거다. 거래가 항상 동반된 상황에서 점진적으로 가격이 상승돼야지 가격이 안정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근데 만약에 거래 없이 집값이 폭등했다, 그거는 가짜 상승이라고 제가 예전부터 계속 강조해 드렸었죠. 자, 따라서 거래량이 동반된 상황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의 거래는 엄청나게 에너지를 폭발한 거래입니다. 우리 2022년 7월달 가장 낮은 거래가 나왔는데 550건 정도가 나왔었죠. 거기에서부터 약 3,000건, 4,000건 정도라고 한다면 700% 정도의 에너지를 방출한 거다라고 제가 말씀해 드렸었습니다. 그 700%의 에너지를 방출하면 에너지를 엄청나게 방출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 거래량이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6,000건 이상 나와줘야 되는데, 아무리 거래량이 많이 터져도 4,000건대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해 드렸죠. 그 이유가 550건에서 4,000건까지 올라가는데 엄청나게 에너지를 방출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번 반등장은 거래 없이 상승되는 거다라고 강조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 우리 뉴스 기사에서 보신 것과 같이, 자, 핵심 잠실 일대 아파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실 헬스 34평 매매 가격을 볼 텐데, 자, 전고점이 90%가 1차 저항선이라고 제가 말씀해 드렸죠. 자, 1차 저항선 구간의 가격대 선은 24억 중반이다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요 24억 중반 정고점 90%까지 도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돌파하지 못하고 자꾸 이탈을 하면서 맴도는 상황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계속 24억 5천을 넘어가지 못하고 자꾸 이탈을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놓이게 된 이유가 뭐예요? 1차 저항선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차 저항선이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저항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면 지지선으로 바뀌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드렸죠. 그러면서 계속 이 금액대 수준에서 맴돌 수밖에 없다. 다만 정고점 대비 85에서 90% 그 금액대 수준은 22억대에서 24억대 수준입니다. 자, 그 금액대는 계속 거래가 이어질 수 있는 금액대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려 왔었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22억 9천 이거 거의 한 85% 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85에서 90% 수준에선 계속 거래가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자, 이러다가 또다시 정고점을 뚫고 거래가 한 건 또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돌파 매매가 나와서 정고점 95%까지 상승될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될 거다. 자, 이번에는 25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평의 정고점 90% 수준은 20억 정도의 수준입니다. 자, 근데 요 20억 수준에 어떻게 됩니까? 요 저항에 1차 저항에 걸리다 보니까 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뚫지 못하고 있다 보니 자꾸 정고점 1차 저항선에 이탈을 하면서 19억대 수준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다가 누군가가 요 정고점 20억 이상 금액의 거래를 하는 순간 돌파 매매가 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심리가 개선되어서 에너지의 파동 때문에 또다시 95%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는 상황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런 경우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5월달, 6월달만 하더라도 하반기에 2차 폭락이 나올 거다. 엄청나게 매스컴을 뜨겁게 달군 시기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근데 제가 하반기 집값도 그대로 상승으로 계속 이어질 거다 말씀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5월달, 6월달이라고 한다면 17억, 18억입니다. 자, 그런데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금액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19억, 20억까지 올라가게 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조용히 금액은 계속적으로 찍히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45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5평 23년 3월에 정고점 90%가 31억이었습니다. 근데 31억 5천이 찍혔죠. 그래서 1차 저항선을 뚫고 돌파 매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최고가가 34억 5천이었는데 요 전고점 100%까지 찍었습니다. 자, 전고점 100%는 2차 저항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저항선에 또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을 받아서 또 95% 수준으로 또 이렇게 조정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거래가 어떻게 되죠? 급감하기 시작하죠. 그죠? 그리고 40평대 이런 중대형, 대형 평형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거래가 없는 평형대다. 실거주의 평형대다 보니 거래가 없는 평형대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집값은 어떻게 됐습니까? 집값은 계속 상승 중에 있다. 그죠? 그리고 거의 정고점까지 도달한 상황이죠. 정고점까지 도달했고요. 이런 상태에서 집값이 여러분들이 또 원하는 뭐 지금 당장 뭐 70% 수준까지 또다시 집값이 하락할 수 있다? 절대 그렇게 되기 어렵습니다.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정고점 90% 이 밑으로는 절대 가격이 떨어지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자, 그 이유가 1차 저항선 구간이 지지선 역할로 바뀌었기 때문에 요 밑으로 절대 떨어지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리센츠 아파트 25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고점 최고가가 20억 8천인데 지금 현재 20억 8천까지 찍혀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정고점 90%가 18억 5천인데 그 다음 거래가 20억 8천이 찍혔죠. 그래서 90%가 넘어가서 돌파가 나왔고 2차 저항선에 걸려있는 상태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서 신고가가 나오거나 또는 신고가가 나오지 못하면 이탈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탈할 금액은 정고점 대비 95% 수준까지도 조정을 잠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33평입니다. 정고점 대비 90%의 수준이 23억 9천이 정고점 대비 90%다. 정고점 대비 90% 1차 저항선에 도달하고 이걸 뚫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탈을 하게 되면서 85% 수준에서 계속 머물죠. 자, 그러다가 25억 1000이 나왔습니다. 25억 1000. 그러면서 가격이 점진적으로 상승이 되면서 정고점 대비 95% 수준까지 또 찍히고 정고점 대비 98% 수준까지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4억 1000
25억 이렇게 거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마도 95% 밑으로 쉽게 떨어지기가 어려운 상황일 거다. 그리고 90% 밑으로는 절대 떨어지기 어렵습니다. 이 지지선이기 때문에. 자, 이 아파트 최고가 26억 5천을 찍었는데 지금 현재 거의 정고점에 도달한 금액대까지 상승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많이 올라가져 있는 상태이죠. 자, 기존에 6월달, 5월달, 6월달 얼마였습니까? 22억, 23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25억, 24억 아닙니까? 그래서 5월달, 6월달보다 더 높아진 금액대 수준이다. 그리고 거래가 이렇게 많이 찍혀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거래가 많이 찍혀 있다라고 한다면 거래량이 동반된 상황에서 점진적으로 상승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33평은 쉽게 가격이 무너지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48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고점 대비 90%가 33억인데 33억을 깼습니다. 33억 6,500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35억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정고점 대비 98% 수준까지도 금액이 찍혀 있는 상황이다. 자, 이번에는 트리지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지움도 마찬가지 90%가 17억 5천인데 17억 5천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저항에 부딪히다가 17억 5천이 이제 깨지면서 18억 5천이 나왔죠. 그러면서 집값이 상승을 이어가면서 정고점이 19억 5,500인데 이 정고점을 회복한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앞으로 폭락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11월 달 실거래가 19억 4천, 5천 아닙니까? 그죠? 거의 가격 변화가 거의 없는 상태이다. 없는 상태. 자, 이번에는 34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고점 대비 90% 22억. 이게 90%인데 정고점에 도달하고 이걸 뚫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여기서 조금씩 이탈을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거의 뭐 한 1억 정도씩은 가격이 하락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자, 우리가 실거래가가 뭐 20억이 찍혔다면 무조건 20억에서 계속 상승이 되면서 거래가 찍혀야만 정상적인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죠? 자, 이 세대수만 하더라도 34평 거의 1000세대에 가까운 세대입니다. 굉장히 많은 세대에서 거래가 나오는데 어떻게 거래가 나올 때마다 상승을 합니까? 그렇게 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해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큰 틀에서 바라본다면 85에서 90% 수준에서 계속 거래가 되고 또 층수마다 또 금액이 또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동마다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요. 로얄동, 로얄층에 따라 또 금액이 아예 달라질 수 있고 또 세대수에 따라 이 금액대 수준의 거래가 또 다 다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1억씩 빠지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매매가액이 큰 아파트에서는. 자, 지금 90%를 돌파했습니다. 22억이 90%인데 23억이 나오면서 또 23억 8천까지 가격을 찍으면서 정고점 대비 97%까지 회복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23억까지 다시 찍혀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95에서 97% 이렇게 95% 이상씩 가격이 계속 찍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집값이 폭락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합니까? 아니, 최상급지에서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자, 43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고점 대비 90%가 24억 5천입니다. 90% 1차 저항선을 뚫고 돌파가 나오다 보니까 금액이 계속 상승이 되면서 26억 2천, 95% 수준까지도 회복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정고점에 거의 도달한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헬리오시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리오시티는 워낙 이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좀 더 이 가격의 조정폭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정고점 대비 84% 수준이 17억 5천입니다. 17억 5천. 그리고 정고점 대비 90%가 18억 8천인데
아직도 85%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그러니까 기준마디 구간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요 금액대는 앞으로 계속 찍혀 있을 가격대 수준이다. 그래서 기준마디 구간에서는 가격이 계속 찍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7억대 금액은 계속 나올 거고 90%가 18억대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90% 도달하는 금액대까지 헬리오시티는 상승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헬리오시티는 18억대를 또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찍힐 가능성이 있을 거다. 그리고 33평 기준에선 20억 9,500이 정고점 대비 88% 수준입니다. 따라서 지금 30평대는 20평대보다는 정고점 대비 많이 회복이 되어 있는 상태이죠. 90%는 21억 5천이기 때문에 1차 저항선에 걸려서 아마 요 20억대 금액이 계속 찍힐 가능성이 있을 거다. 33평 기준에서 지금 거의 5,000세대입니다. 5,000세대. 자, 근데 5,000세대인데도 불구하고 거래가 많이 안 나온다? 왜 안 나올까요? 저항선 구간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다. 저항선 구간에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해 드린 것처럼 기준마디 구간에서는 거래가 많이 터질 수 있는 금액대 수준이라고 제가 말씀해 드렸죠. 기준마디 구간. 근데 이 정고점 21억대까지 도달하는 데 있어서는 거래가 급감하면서 상승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드렸고, 또 정고점을 뚫고 상승을 또 이어나간다면 더욱더 거래는 급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실거래가를 보다 보니 실제 최상급지에서 가격이 하락되어 있는 게 아니죠. 가격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5월달, 6월달 집값 폭락의 주장이 엄청나게 지배적으로 나왔던 그 시기에 대비해서 봤을 때 집값이 오히려 올라가져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한 거와 다르게 시장의 변화는 크게 이어지지 않고 있고, 잠시 조정을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저항에 걸리고 에너지의 축적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요 구간이 이제 지나가고 심리가 다시 개선이 될 수 있는 구간이 찾아오고 에너지가 어느 정도 축적이 된다면 또 방출하는 시기가 필요하다. 그죠? 또 방출하게 된다면 금액은 올라가되 거래량이 엄청나게 또 동반된 상황에서 거래가 터질 수 없다. 1차 저항선 구간은 전부 다 최상급지에선 넘어갔기 때문에 거래는 지금보다 더 급감한 상황에서 금액이 상승될 수밖에 없을 거다.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추세가 상승 추세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